우리 지금 상남이 영상을 지금도 보시는 분들은요, 저라는 사람을 정말 오랫동안 보아오셨던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시면서 이 두산호텍스를 계속 함께 싸우고 있는 분들이겠죠. 지금은 물론 시장에서 다소 소외가 됐어요. 뭐 이를테면은 3월 달부터는 이 두산호텍스가 시장에서 소외가 되면서요, 제가 올리고 있는 두산호텍스의 조회수도 크게 나오지 않죠. 영상의 데이터를 보니까 실제로 이 두산호텍스 현재는 수백 명의 구독자분들만 보시고 새로운 시청자분들은 유입되지 않더라고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한테도 중요합니다. 시장에 관심이 멀어진다는 이야기는 개미가 꼬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개미가 꼬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 시장의 가격이, 지금 형성되는 이 두산호텍스의 가격이 꽤나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개미가 꼬이면은 주가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개미가 꼬면 왜 주가가 떨어집니까? 단순히 세력들이 개미를 털어내려고 하는 이유뿐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꽤나 재밌는 이야기가 될 건데요. 화면을 잠깐 바꿔볼게요. 주가가 이런 상승 추세 안에서 오르기도 하고 조정을 그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조정을 그리기도 하죠. 그러던 어느 순간에 갑자기 큰 급등이 나와요. 추세 돌파 급등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급등이 시작이 되면은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실시간 검색 올라오고 혹은 뭐 네이버나 이런 뉴스 막 나오면은,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여기 대박인데? 이러면서 막 달라붙잖아요. 특히 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은, 이럴 때 개미가 꼬이면 주가 왜 떨어집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서 각자가 3%가 됐든 4%가 됐든 뭐 5%가 됐든 이거 먹고 나간단 말이에요. 계속 매수와 매도 매수와 매도, 이걸 반복을 하면서 그 안에 매물대라는 게 쌓이게 돼요. 근데 그 매물대 안에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개미들끼리 난리를 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호재가 없으면 이 주가 어떻게 돼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급락이 나오죠. 지금 이거는 세력이 개입하든 안 하든 개미가 꼬이면 나오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개미들이 막 비싸게 막 계속 산다? 사면 살수록 또 누군가는 팔아요. 말했잖아요. 2%, 3%만 올라도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도 산다. 그럼 돌아와 보죠. 우리 두산호텍스의 영상 조회수가 요즘 안 나옵니다. 저는 조회수를 보고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한 게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이 두산로보틱스를 촬영하는 이유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제가 이 두산로보틱스라고 하는 종목으로 인생을 역전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가 저렇게 잘 될 걸 누가 알았습니까? 비웃었죠? 무슨 반도체냐? 그죠? 근데 저렇게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보니까 로봇도 결코 사양산업은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노동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물가에 대한 우려와 염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제가 감히 예언하자면 2026년도 하반기부터는 우리 두산로보틱스가 초급등할 수 있는 엄청난 흐름이 시작될 겁니다. 이 흐름이 무엇인지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영상 보고 있는 상남이 가족분들에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상 너머로 제 진심이 전해질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여러분의 수익만을 위해서 방송하겠습니다. 끝났고 우리가 이 주식 들고 가선 안 되는데 들고 가자,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말씀 결코 드리지 않을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런 가격을 이탈하는 순간이 와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싸울 겁니다. 왜? 말씀을 드렸지만 두산로보틱스는 사양산업이 아니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그 세상이 이치거든요. 제가 지금 기술적 분석도 해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 말씀 좀 들어볼게요.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지루할 겁니다.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상을 끄고 나가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루하루 이걸 안 오르면 불안할 겁니다. 조금만 올라도 불안할 겁니다. 이거 팔아야 되나?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할 겁니다. 기왕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라면 이것만큼은 알아야 돼요. 뭐냐 하면, 전 세계 국가와 기업이 지금 무엇을 우려하고 있습니까? 요즘 분위기 어때요? 뭐 전쟁 때문에 난리죠. 유가 때문에 난리죠. 그죠? 근데 이 전쟁과 유가, 뭐 천연가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 공급망, 결국 이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물가입니다. 전쟁,
유가, 천연가스, 공급망 불안정. 그죠? 근데 이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왜 국가한테는 기업들에겐 치명적이요? 기업들 입장에선 소비자가 물건을 안 사줍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무엇에 다 총력을 기울이고 있느냐? 그게 바로 AI와 로봇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렸을까요? 물가 때문이라 그랬죠?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산 비용이에요. 생산 비용. 중국이란 나라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받아서 저렴한 노동력으로 전 세계 제조 공장의 역할을 했죠. 전 세계 제조업의 허브 역할을 했잖아요, 중국이. 저렴하게 원유를 받았고 저렴한 노동력이 있었고, 물론 지금은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건비도 더 이상 저렴하지 않아요.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때리면서 원유 공급도 저렴하게 받기 힘들어졌죠. 그럼 대안이 뭐냐? 로봇입니다. 중국도 그래서 계속 이 로봇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뉴스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런 얘기 어디서도 안 해주죠. 이런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로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럼 미국이 중국의 이 로봇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켜만 볼까? 그동안 중국이 저렴한 원유, 노동력, 이걸 바탕으로 제조업을 장악했고 성장해왔고 저렇게 강대국이 됐다는 걸 아는데 미국이 이거 투자 안 할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AI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그러니까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뭐 반도체 칩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또 뭐예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걸 중국산으로 대체한다? 이건 또 중국에게 의존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것도 하고 싶고 요것도 하고 싶은데 이거는 우리가 할게. 다만 로봇의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동맹 국가들과 할게. 이런 식으로 나올 심산이 큽니다. 왜? 지금껏 그리 왔어요. 미국에 뭐 구글이 있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있죠. 미국이 고부가치 산업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지만 거기에서 파생이 되는 여러 뭐 부품들, 소재들 이런 것들 어디에 맡깁니까? 유럽에게 맡기거나 일본에게 맡기거나 한국에게 맡기는 구조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크나큰 시장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하드웨어 시장이 될 거고 로봇에. 그래서 우리 두산로보틱스가 엔비디아랑 협력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꽤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두산로보틱스가 두산이라고 하든지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든지 이미 미국과 굉장히 친화적인 기업이라는 건 굉장한 경쟁력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그죠? 웬만한 이 미국 쪽 사람들은. 근데 두산 로보틱스? 얘네 기술력 좀 있으려나? 관심은 충분히 가질만 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엔비디아랑 했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판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가가 지금 소외돼서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서 밀려 있는 건 맞지만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호재라는 게 등장한다 생각해봐요. 다시 한번 호재가 등장한다면 두산로보틱스 저는 솔직히 정말 솔직히 이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할 때 신고가는 돌파하는 관점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누가 매도하라 그러면은 뺨따구를 한 대 쳐 올리세요. 이걸 왜 매도하냐라고. 매도할 만한 상황이면 매도를 해야죠. 제 연락처 여기 있는데요. 여기로 두산로보라고 남겨서요. 두산로보틱스 대응 받아가십시오. 아는 놈한테 받아야죠. 아는 놈한테. 그리고 두산로보틱스 지금 이 구간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냐면 상승 추세가 기존에 나오고 있었어요. 상승 추세가. 근데 그 상승 추세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그와 동시에 거래대금도 함께 커집니다. 거래대금도 함께 커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힘도 커진다.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근데 지금 일각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적자 기업이라잖아요. 네, 맞아요. 적자 기업이에요. 돈 쥐뿌리도 못 벌어요. 근데 얘 왜 이렇게 올랐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제가 늘 말하는
성장주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성장주. 그죠? 자, 오늘 영상은 우리 다 같이 좋아요랑 댓글 좀 남겨볼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두산로틱스 보유하고 있다면 대응 제가 해드릴 거니까 저를 중심으로 뭉쳐보세요. 똘똘 뭉쳐보자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자, 성장주인 만큼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똘똘 뭉쳐야 되는데 성장주는 말씀드렸지만 실적 따윈 반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얘가 얼마나 크게 성장할까가 중요하죠. 얘가 지금 노리고 있는 시장의 마켓의 규모가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 혹은 앞으로 얘가 노리고 있는 이 시장이 도대체 언제쯤이면 성장할까? 그리고 나아가서 그 시장 안에서 두산옵틱스라고 하는 기업이 얼마나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거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장의 규모는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과 중국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시장을 두고 전 세계 제조업이라고 하는 시장을 두고 다툼을 벌인다.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겠어요? 저는 나중에 뭐 보조금도 들어가고 난리가 날 거라고 봅니다. 전망은 어때요? 언제쯤이 시작될까? 저는 이미 시작됐다고 봐요. 자, 잠깐 그림을 그릴게요. 미국이 있습니다. 그죠? 유럽 있고 중동 있고 그 옆에 뭐 중국, 러시아 있습니다. 여기 뭐 일본 있고 한국 있어요. 그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이 중동에서 어마어마한 이슈들이 많이 터지고 있죠. 그 위에 유럽 있고 파키스탄 옆에 또 이제 중국, 그 다음에 위에 또 러시아 있고, 그죠? 요 사이에 또 우크라이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전쟁 중에 또 자, 미국이 지금 어떤 판을 짜고 있냐면은 이게 체스예요, 전부 다. 한국, 일본 어떤 판이냐면은 자, 에너지 공급망은 이 중동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중동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동이란 이 나라가 생각해 보니까 자, 유럽에도 공급해. 중국에도 원유를 공급해. 삥 둘러와가지고 일본에도 주고 삥 둘러와가지고 한국에도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중동이란 국가에 대한 컨트롤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두산옵틱스를 보는데 이걸 왜 얘기하냐? 진짜 뜬금없죠? 이런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공급망은 중동에서 나와요. 그런데 제조 공급망은 지금 전 세계 제조업이 어디에 다 치중돼 있어요? 이쪽에 치중돼 있어요. 중동과 중국이 한 통속이 돼버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난감합니다. 중국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됐잖아요. 지금 제조업에서. 그죠? 에너지도 이쪽에 있고 중국도 있고 이 둘이 한 통속이 되면 굉장히 난감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날아가서 누굴 때린 거야? 이란을 때린 거야. 그냥 핵을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에너지 공급망은 미국이 또 장악을 하겠죠? 그죠? 심지어 미국은 중동 없어도 원유 생산량 1위입니다. 천연가스 생산량 1위 국가입니다. 그 국가가 지금 중동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은 전 세계 에너지는 미국의 손아귀에 떨어진 겁니다. 그죠? 중국은 이 원유가 끊기면 위험합니다. 그래도 공장이 있다? 원유가 없으면 어떻게 돌릴 건데? 석탄? 그래, 석탄 떼어서 만들어라. 뭐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중국이란 나라한테는 제조업이란 게 남아있어. 근데 그 중국이 이 AI랑 로봇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싶어해. 근데 미국이 늘 말합니다. 값비싼 고성능 AI 칩은 중국에게 줘서는 안 된다. 왜? 그걸 가지고 군용이 됐든 제조업이 됐든 계속 미국을 위협하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이란을 때린 건 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함이고, 에너지 패권을 잡았다는 이야기는 이제 중국의 제조업을 위협할 거다. 그래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유럽과 중국 사이에, 유럽과 이 사이에 인도가 있잖아요. 그죠? 얘네 또 하나 뭐 잊고 있어요. 근데 이 중동이 호르무즈 해협에 중간에 껴있는데, 세계지도를 좀 펼쳐볼까? 자, 세계지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재밌는 게 이 안에 있어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세계 지도를 사야 된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 미국 있죠? 미국 있고요. 남미 있고, 중국 있고, 러시아 있고, 여기 유럽 있죠?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요 사이에. 맞아요. 인도 쪽이 있죠? 그죠? 여기가 어마어마한 시장이야. 이거 근데 원래 화질이 너무 안 좋네요.
구글 세계 지도로 들어갑시다. 중요해서 그래요. 아마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 이거 알아가는 겁니다. 쌍남이가 정말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뭐 헛소리라는 게 아닙니다. 두산노틱스 간다고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텐데 들어보세요. 충격을 경치 못할 거예요. 이 제조업이라는 이 공급망이 재편이 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계속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지금 로딩 중인데 이게 아닌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걸로 할게요. 제조업이라고 하는 이 공급망이 재편이 될 때는 그때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조 공급망. 중국에게 들어가 있던 공장이 나오고 다시 다른 선진 국가들로 혹은 뭐 다른 국가들로 제조 공급망이 펼쳐진다라는 이야기는 그 안에서 설비가 새롭게 깔린다라는 이야기고, 그 설비가 기왕이면 AI와 로봇으로 될 수 있겠죠. 이게 더 저렴하다면, 더 효율이 좋다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전 세계 지도를 봐야 된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있고, 자, 상남이는 요 서울특별시에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지도를 넓게 펼쳐서, 웅장하다. 판이 벌써 보여요. 미국이 그린 판이. 지금 뭘 하고 싶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여기 있죠? 여기가 미국이에요. 미국 여기 있어요. 파란색으로 표시해드린 구간이 여기가 유럽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여기 있어요. 아래는 중동이고요. 그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인도가 있습니다. 보이죠? 인도 옆에 중국이 있고, 근데 원래 이 중국이 인도와 이렇게 중동과 이 유럽을 잇는 1대1로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중동에서 막 보이죠? 막 난리를 칩니다. 특히 요 이란, 여기서 이란 쪽에서 막 난리를 칩니다. 여기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야, 유럽은 지금 공급망을 바탕으로 지금 인도랑 사업 좀 비즈니스 좀 하려고 했는데, 그죠? 중국이랑도 이거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됩니다, 지금. 왜? 여기서 분쟁이 너무 심해서. 그럼 일단 유럽과 인도의 경제적 이익과는 상충하는 게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그죠? 이란이 근데 지금 여기저기 다 때립니다. 사우디도 화났어요. 사우디도 맞았죠? 화나가지고 열이 아주 머리 끝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와중에 지금 아랍에미리트도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다 지금 뭐 하고 싶어요? 얘 날려버리고 싶어요. 안달이 났어요. 안달이. 그래서 사실 얘만 치우면은 뭐예요? 유럽에 있는 국가들과 인도랑 아주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죠? 아주 친하게. 맞죠? 근데 그거를 지금 미국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 너네한테 이 원유나 천연가스도 줄게. 사실 이 러시아가 지금까지 유럽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면서 이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의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들이 러시아 눈치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죠? 그런 와중에 지금 폴란드는 지금 군사 엄청나게 정비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마찬가지고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금 전초기지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내실이 탄탄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유럽 뒤에 있는 애들이 얘네. 그래서 얘네한테 몰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천연가스 우리가 뒤에서 밀어주겠다. 응? 필요한 물자 우리가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 너네도 인도랑 잘해봐라. 판 내가 깔아주겠다. 근데 미국이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돈 벌어야지 얘네도 돈 벌어야 돼. 이 안에서 경제활동이 계속 좋아야 돼요. 근데 지금 달러라는 이 규칙통화국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돌아가는 건데, 달러라고는 이 기축통화국 내용이 애초에 부채를 쌓으면서 가요. 빚을 계속 달러라는 걸 이걸 계속 찍어가면서 뭘 해요? 계속 찍으면서 빚을 쌓아가. 빚은 계속 쌓아가는데 그 빚은 뭐 유럽이라든지 뭐 한국, 일본, 동맹 국가들이 떠안는 구조거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어. 우리 유동성 조절을 좀 할 건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 무역 흑자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너네를 상대로 우리도 흑자를 좀 볼 거야. 우리도 좀 수출을 할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선 제조를 해야 돼, 지금. 이해되셨어요? 에너지도 팔고 물건도 만들어서 팔고, 그죠? 더 이상 이 중국이란 나라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이 전 세계 영향력을 못 펼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중국의 제조업과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이란의 원유, 그죠? 이게 브릭스잖아요, 브릭스. 얘네들의 영향력을 다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날아갔잖아요. 어디로? 베네수엘라로. 베네수엘라 날아갔죠. 날아가서 마두로 그냥 인형 뽑기 하듯이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쿠바도 위험하다 그러죠. 쿠바도 날려버릴 거라 그러죠. 그런 가운데 밑에 있는 멕시코, 이 마약 싹 다 날려먹었죠. 지금 마약 제거했죠. 베네수엘라 날려먹었죠. 이란 제거했죠. 그 다음 어디겠어요? 이 둘 중 하나겠지. 러시아나 중국. 그러면은 미국이 꿈꾸는 에너지 공급망부터 제조업까지 다 펼쳐집니다. 지금 이 미국이 하는 거에 뭐 반대할 국가 있습니까? 없어. 금융, 국방 모든 게 다 미국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랑 척을 지는 순간 제가 미국을 뭐 빨고 미국이 좋다 그런 거에 아니라 얘네 이 미국이란 나라랑 척을 지는 순간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야.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미국의 제조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기업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기업들은 국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기업들은 이윤을 생각하죠. 삼성전자가 왜 저 먼 미국까지 가가지고 미국의 이런 우리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 참전 용사분들 위로를 하시고 낭독을 하시고 가서 저 또 그죠? 왜 그러겠어요? 미국 그만큼 강력하고 이 미국을 거스르면은 국물도 없는 거야. 뭐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미국이 깔고 있는 판은 제조, 에너지,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 장악을 위해서 미국은 AI를 그 로봇을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AI와 로봇을 동맹 국가들과 함께 또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공급망을 동맹 국가들 위주로 그렇게 다 같이 성장하자는 구조입니다. 합류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누가 동참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본이 AI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 뭐 영국이나 뭐 유럽 이쪽은 눈치를 많이 보는데, 그죠? 지금 전 세계 질서가 재편이 되고 있어요. 그 동맹 국가에 지금 사우디부터 시작해서 아랍에미리트 엄청난 이 부자들, 오일머니 부자들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맹 국가 연합에. 아마 이 유럽 연합은 미국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중동 쪽과 또 일본과 새로운 동맹 구도가 펼쳐질 것 같아요. 그 안에 우리 들어가야 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로봇 요걸로 잘 붙어야 돼요. 그러면 이 두산로보틱스는 역사적인 상승이 나오게 될 거다. 이해되셨죠? 아시겠습니까? 물론 제가 뭐 중국을 싫어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중국도 대단한 나라야. 이 중국이라는 나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우리가 중국에게 로봇을 수출할 수가 있나?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제가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세를 좀 깊게 좀 읊어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장에 소외가 되어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얘가 앞으로 올라갈 만한 호재라고 하는 녀석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호재는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재편하고자 하는 새로운 제조업 공급망, 에너지 공급망 안에 있다라고 보고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이 두산로보틱스가 파동을 그리면서 새로운 그 역사적인 순간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제가 삼성중공업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드리고 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로템도 같은 맥락이에요. 왜? 방산. 전 세계 방산 시장 그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란 나라가 지금 포함이 되고 있었어. 뭐 아쉽게 좀 이렇게 되고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좀 이거 해결돼야 된다 빨리. 모멘텀 나오려면 해결이 돼야 된다. 호재 없는 게 아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시작점을 일단 말씀드리면은 트럼프가 5월 14일일 겁니다. 5월 14일부터 이제 5월 15일 베이징을 방문한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저는 4월 달에 먼저 4월 중순경에 뭐 4월 20일 전에 전쟁을 한번 종전하고 마무리를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협상을 할 거라 봅니다. 뭐 그때 뭐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이제 다시 한번 이 제조업에 대한 부분과 이 에너지 공방에 대한 부분들이 뜨거운 감자가 될 거라 보고 그 안에서 두산로보틱스가 올라갈 만한 여러 이제 로봇과 관련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남았죠? 4월 달이니까. 4월 달, 5월 달이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매도하면 날아갈 만한 순간이 지금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대응들이 들어가야겠죠.
네, 중요한 가격과 타이밍, 네, 오늘 영상 보고 있다면 두산 로보라고 요 4글자를 저한테 남겨서요 대응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10만 구독자 달성 위에 진행하는 선물도 챙겨드릴 건데요. 어떠한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노력이란 걸 아끼지 않으시는 분일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 오늘 아주 중요한 기회를 여러분이 마주하게 만들었어요. 왜 기회일까요? 왜 기회인지 지금부터 핵심 설명 드릴 건데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빅사이클을 잡아라. 많은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빅사이클이 과연 앞으로 어떤 게 될까?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을 하실 텐데요. 만약 여러분들 지금까지 원전부터 시작해서 조선, 반도체, 방산, 바이오 이 모든 사이클을 다 최저점에서 맞춰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보는 다음 사이클은 뭘지 궁금하시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이클을 또 예상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빅사이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고 제 연락처로요.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남기면 돼요. 물론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요. 댓글로 빅사이클이라고 남기신 걸 인증하신 분들만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냥 문자만 빅사이클 보내시는 게 아니라 구독 누르고 댓글로 빅사이클 남기신 분들은 제가 이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상담님 매번 정말 빅사이클을 맞춰냈나요? 검증부터 해야겠죠. 정말로 매번 원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빅사이클에 맞춰낸 사람이라면 다음 빅사이클을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겁니다. 왜냐? 거듭 말씀드리죠. 기회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기회를 알고 승부를 걸어야 돼. 그 중요한 타이밍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노력에 대한 걸맞는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검증부터 해보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2025년 2월 12일 본격적인 급등이 터질 거다라고 하면서 여러분께 주당 가격 24,200원에서 매수 방송해드렸어요. 핵심만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 반드시 매수를 해놔야 됩니다. 반드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주식이고 너무나 좋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잘 차려진 이 밥상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자, 들으셨죠?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밥상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 먹을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렸고 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24,200원에서요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맞아, 초급등 나면서 300% 폭등해버렸어요. 심지어 하나오션 역시도 말씀해드렸습니다. 조선 대장주 32,800원에 매수하자라고 방송해드렸고요. 그 매수 방송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12월 19일이죠.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떨어지니까 불안합니다. 하락하니까 불안해서 잡지를 못하고 보유하지 못하고 올라가는 거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을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거다 거듭 말씀드리죠. 기회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하나오션 어마어마한 호재 터지면서 363%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중공업도 여러분에게 이런 사이클을 말씀을 드렸어요. 와, 매출이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매출이 2026년도가 되면요 여러분들 10조가 넘어가요. 25년도 10조 넘어가고 26년도 12조가 되고 영업이익도 와우 정말 대단하네요. 그죠? 1조가 넘어갑니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적자를 기록했던 삼성중공업이 24년도에 들어서 엄청난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삼성중공업의 연봉상 차트를 보시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9년 동안 바닥을 기다가 2005년도부터 주가가 급등했고 이때 다들 뭐 있는지 아시죠? 그래서 똑같이 지금 9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래 대금이 심상치가 않죠. 수많은 자, 들으셨나요? 당시의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저는 9년 매집설을 말씀드렸고 실적 사이클에 대한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흘러왔던 패턴을 보셔라. 똑같이 급등한 타이밍이다. 그리고 똑같이 지금 급등 나왔죠 이미. 맞나요? 그리고 우리 채널 대표 한미반도체, 저는 여러분에게 HBM은 잭팟이다. 이거 터지기 전에 2023년도 11월 3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이 영상 조회수가 22회예요. 진정한 대박주는 아무도 모르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왜? 이게 간다고? 이게 무슨 주식인데?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의 4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핵심 한번 볼게요. 급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바로 HBM입니다. 한미반도체 생성형 AI의 HBM 반도체 생산,
자, 생성형 AI에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HBM을 생산하는 게 바로 한미반도체 장비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 그냥 간단해요. 자, 삼성,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거든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얘네 뭘로 만드느냐? 장비. 바로 한미반도체 장비예요. 자, 들으셨나요? 모든 게 터지기 전부터 여러분에게 기회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도록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 기회를 계속 저는 여러분에게 두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허나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아내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영상 댓글 남기세요. 빅사이클이라고요. 빅사이클이라고 댓글을 남기면서 제 연락처 737-7454 보이죠?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됩니다. 댓글 남기신 거 인증하시며 댓글 사진 저한테 보내시고 빅사이클이라고 남기신 분들에게만 다음 빅사이클의 종목을 공개할게요. 어쩌면 말이죠. 제가 방송으로 이미 알려드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맞아요. 눈치채신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겁니다. 맞죠? 허나 방송에서 알려드리지 않은 빅사이클 종목 존재합니다. 문자 남기면 알려드릴게요. 놀라운 사실은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최저점에서 방산주 잡아냈습니다. 방산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나 2차전지에 밀리지 않을 종목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대박을 눈앞에 두고 그건 말하지도 않고 선반영되었다라는 헛소리라면서 본인들은 매집을 하고 있어. 자, 자세히 볼게요. 들으셨나요? 급락이 나오는 주식을 놓고서 이건 월봉상 차트예요. 캔들 하나당 한 달입니다. 이런 주식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월봉을 보셔라. 매집이 되고 있다. 기회다. 펩트론 역시도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 방송할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 주식이 그렇게 되리란 걸 모르니까요. 펩트론 말씀드리고 나서 648% 폭등 나왔습니다. 펩트론 최저점에서 심지어 급락이 나올 때 말씀을 드렸죠. 맞나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에이베바이오, 일라이 릴리와 함께 엄청난 계약 규모 터지면서 급등 나왔는데 계약 직전에 또다시 매수 10월 28일에 방송해드렸어요. 20만원 갈 걸 알죠? 라고 하면서요. 93,000원에서 방송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이 둘도 없을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빅사이클을 잡으세요. 그 빅사이클 언제 어디서 어떤 종목이 기회인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기회를 알고 승부를 걸을 타이밍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기회 잡으시면 됩니다. 노력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세요.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황금 같은 시기를 선사할지도 몰라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